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댓글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멤버분들만 채널에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 긴 관계로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얼마 전 어드미션을 여러 곳 받고 최종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학고수님께서 4년간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와 참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학기 석사과정 전자컴퓨터 공학과로 입학 예정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결정하려 하는데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힘들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박사진학과 기업체 모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천으로 지역색 또한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관심 분야는 바이오 엔지니어링과 퀀텀 컴퓨팅입니다. 지도교수는 가서 선택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끊고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를 이해했는가 못했는가가 미국 이민 생활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핵심 이유는 진보적인 유럽의 문화에서 탈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우는 개신교인들인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가 없는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를 꽃피우고자 한 것이 주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세계 최강 대국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개신교 정신인 즉 청교도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님이 크리스천이라면 미국에 적응에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의 주류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이 대부분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미국에서 적응과 문화 이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님은 개신교인이기 전에 동양인이고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역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동양의 음식을 먹기 쉽고 동양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님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크리스천으로 지역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자파진 보문화가 매우 강한 곳으로 주기적으로 대도시들에서 동성애 문화 축제를 벌이는 일이 매우 잦으며 새해가 되면 중국계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전통 종교를 바탕으로 한 축제를 벌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고 미국인들의 청교도 정신을 배우고 싶다면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블 벨트의 뜻은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지역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편이며 교회 출석률도 높은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개신교 교세가 강한 곳에 백인들이 많이 살고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개신교 교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면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미주리주, 아칸사스주, 루이지애나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켄터키주 등이 있습니다. 이곳 바이블 벨트는 과거에 진화론의 교육을 법적으로 제한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매우 기독교적인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대 미국은 진화론의 교육을 법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기독교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학고수도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이곳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진화론과 기독교 창조론의 두 가지를 모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다는 기독교 창조론을 많이 믿으며 또한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화론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좋은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이블 벨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동부나 서부의 해안가 도시들은 미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비기독교, 아시아 종교, 중동 종교 등등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력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좌파 진보 세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바이블 벨트에 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이블 벨트 분위기를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바이블 벨트의 전형적인 주인 아칸사스주에 이주하게 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바이블 벨트의 기독교는 성경의 정신이 매우 잘 보존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매우 복음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이 쓰는 블로그나 개인 방송에서 이곳 바이블 벨트 지역을 매우 비판하며 심지어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서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개신교가 많이 진보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미국의 바이블 벨트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것은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만 개신교는 한국에 들어가면서 정신이 많이 왜곡되게 됩니다. 한국 문화 속의 특유의 유교정신 때문에 개신교는 유교정신과 믹스되어 유교 플러스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독교의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은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며 좌파 진보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는 신도들이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를 버리지 못하고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원리에 매우 충실한 성서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블 벨트야말로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공부만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블 베트로의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미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인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나 양자, 컴퓨터 쪽은 반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바이오 쪽은 진화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반기독교적이고, 양자 컴퓨터 쪽은 컴퓨터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꽤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동부나 서부로의 유학보다는 바이블 베트 같은 신앙적 배경이 깊은 곳에서 유학한다면 신앙과 과학을 모두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신앙인과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데서 잘못 공부했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 서부 지역이 반기독교적입니다. 저도 아시아인이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서부에 살면 아시아인으로서 익숙한 아시아 문화와 아시아 음식이 있는 반면 아시아 종교의 영향으로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반면에 미국 바이블 벨트에 살면 아시아 문화나 아시아 음식이 별로 없는 반면 매우 기독교적인 문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너무 반기독교적이고 좌파 진보적이어서 미국의 바이블 벨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마도 2년이나 3년 안에 실리콘밸리를 떠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님의 질문에 응답하자면 박사진학과 기업체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좋은 플랜이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뛴다면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놓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석사를 진학할 때 박사까지 마친다는 플랜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마친 후에 기업에 취업한다는 플랜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하다가 잘 되면 박사하고 잘 안 되면 석사만 하고 취업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석사를 할 때 박사 진학과 박사 펀드를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박사 진학과 박사 펀드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의 연구 자체를 박사를 더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한다는 목표로 박사 연구 핏에만 올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박사 과정 때는 졸업 후 컴퓨터 반도체 대기업에 입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문 실적보다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 그래픽 처리 장치와 슈퍼컴퓨터 다루는 법 등을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석사를 하면서 잘 되면 박사가고 잘 안 되면 석사만 마치고 취업하자는 어중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둘 다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사 과정 때도 논문 잘 나와서 교수한다는 목표와 논문 잘 안 나오면 대기업 취업한다는 두 개의 어중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둘 다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달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지도교수를 선택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컨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서 선택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컨택하시고, 또한 학기 시작 전에 F1 비자가 허용하는 최대한 일찍 미국에 들어가서 교수들을 만나보십시오. 학기 시작 전이라면 새 학기 펀드를 받을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기 시작 전 미리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고 교수를 컨택했음에도 첫 학기는 펀드를 결국 못 받았고 두 번째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펀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의 학비가 비싸고 체류비도 있으므로 금수저가 아니시라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석사 펀드를 구하러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도 유학생들이나 중국 유학생들이 펀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와서 보시면 본인의 자세가 지금 매우 나태하고 안일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님이 물어보신 어드미션 받으셨다는 학교의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